학초가 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아직 신식 학교가 없었습니다. 설록 있다손 하더라도 시골에 사는 아이가 거기를 다닐 학교는 없었습니다. 시골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보통 학교 등 신식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에 처음 신식 학교가 세워진 때는 그 훨씬 뒤인 1883년 고종 20년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였습니다. 학습기간은 1년이었고 문예반과 모예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예반을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이외였습니다. 교과목은 산수, 물리, 기기, 농업, 양장, 만국, 공법, 지리 등 광범위한 근대 학문과 일본어 등 외국어를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이야기가 아닌 실학적인 근대 학문이죠. 설립기금을 내지 못한 원산 지역민의 자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학생이라도 입학금을 내면 뽑았고 모예반을 가려는 사람은 입학금이 없이도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설립한 신식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었습니다. 원산 학사가 문을 연 지 3년 뒤인 미국인 교사를 고용하여 세운 영어 학교인 셈입니다. 서양의 언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내외 정치 외교에 활용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영어, 수학, 지리, 역사 등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수업했으며 가르치는 교사는 헐버트 등 선교사가 맡았습니다. 학생은 주로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한 3년제 정도의 근대적 학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시식에 능통한 관리를 양성하고자 했으나 파형적인 운영 탓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1894년에 폐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식 학교가 많이 세워졌는데 관립학교로는 영어학교, 한성외국어학교, 소학교 등이 있었으며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는 이화학당, 배제학 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고종 8년 1872년 신민년은 학초 나이 8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처음 서당에 입학하였으나 대대로 가정이 비난하게 내려오다 보니 볼만한 책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배울 대로는 없어서 심리나 떨어진 서당에 매일 출입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마을에는 한 개의 서당이, 작은 마을에는 여러 마을 중 서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배우는 대가로 내는 학비는 당시 말로 학차라 불리며 학동들마다 균일하진 않았습니다. 내는 것은 서당마다 일정하진 않았으나 농촌에 있는 서당은 봄, 가을로 보리쌀과 쌀을 내고 철마다 의복이나 땔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잣집은 더 많이, 가난하여 학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집은 땔감을 해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배우는 과목은 천자문을 거쳐 동몽, 선수부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데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라는 행사를 하였는데 학부형이 떡을 해가지고 와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학초는 때로는 외가인 풍기군 조골에 가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외가 마을은 어느 마을과는 달리 정치가 있는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낮에는 옛 전설이 서린 부용산과 그 산 위에 걸치진 구름을 보고 밤이면 옛 산성인 어림성 위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어림성이란 글자 그대로 임금이 다녀간 성이란 뜻으로 옛날 고려말 공민왕이 홍건저 그 난을 피해 잠시 이 성에 머문 적이 있다고 전해 내려온 성입니다. 실제 어느 임금이 다녀간 성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홍건적이 난이 발생했을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왔을 때와 연간 지을 수도 있고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군과 전투 시 이곳에 직접 왔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어린 학초는 어림성 위에 밝은 달이 비칠 때면 멀리 떨어진 부모가 더욱 생각나고 집이 그리워진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외가는 학초의 집과는 달리 살림살이가 부유하였습니다. 집 주위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고 더구나 외삼촌과 외숙모는
학초에게는 무척 다정다감하였습니다. 학초는 이곳 외가에 머물면서 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외가나 이웃에서 구해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 많다고 하는 집도 실은 한지르 책 중에서 몇 권이 빠지는 산지르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을 얻어 읽는 것만 해도 학초에게는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초의 독서 방식은 그 시대의 다른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 암송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다독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학초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방면에서 능통하였습니다. 그의 책 읽는 습관은 노년에도 이어졌고 특히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은 학초 소집에 기록하여 어떤 사건은 일시까지도 오고 간 문서는 그 내용까지도 기술해 놓은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학초의 외삼촌인 용초 조병일은 청년 시절 과거 장중에 참여하여 글을 능숙하게 잘 지어 제일 먼저 제출했다 하여 그 별로를 조일천이라고 불렸으며 학식이 깊었습니다. 다만 연줄이 없어 소과나 대과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학초에게는 5년 연상이라 학초가 어린 시절 외가에서 지낼 때도 밥도 한 상에서 잠도 한 이불에서 지내게 되니 자연 용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학초에게 외삼촌은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학초가 이렇게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그의 집안 내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초의 집안은 예천 우음동에 오랜 옛날부터 정착하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여 천안 그리고 순웅을 거쳐 여기 우음동에 온 것은 그의 증조부 때였습니다. 오래 정착하지 못하였으니 농사를 지을 땅도 그리 넘지 않았으며 배운 것은 학문뿐이고 과거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니 그의 제종이나 삼종 중에서 세 사람이나 서울의 정성이나 판서의 집사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후손들이 신원 회복에 대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학초가 태어나기 전인 철종 8년 후손들의 상서로 그의 조상은 억울함이 풀려 조상은 관작이 회복되고 그 후손들은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이다 보니 아무나 과거나 벼슬에 나설 수도 없었지만 더구나 정치적으로 몰락한 집안은 과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분 회복에 후손들의 목숨처럼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로소 학촌에는 과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긴 과거에 참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상도에서는 대과이든 소과이든 급제를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대대로 배운 것은 학문뿐이었지만 그래도 과거장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학촌에게는 학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학초에게 감화를 준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여느 할아버지와 다름없이 기본 예절이나 습관을 엄히 교육시켰습니다. 몰락한 집안으로 대를 이어 내려다 보니 파랗코로 지내는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초에게는 더더욱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다음은 학초가 다닌 서당의 훈장인 이맹선 선생이었습니다. 이맹선 선생은 태계 후손인 우암 이열도 증손으로서 바로 이 선몽대 주인이기도 하는 원건으로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학초는 서당에서 천자문 같은 기초적인 공부만 하였지만 그의 인품을 본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외삼촌 조용족의 동몽선습, 소학, 대학 그리고 시문을 배우면서 자연적 그의 인품을 닮아갔습니다. 그 외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살아가다 만나는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학초는 신분이나 계급을 따지지 않고 배울 만한 것은 따라 배우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격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학초 나이 13세인 1876년 병자년 음력 9월 26일에 용궁에 사는 해주 최씨가의 장가를 떨어뜨리니 신부인 나이는 학초보다 5살 연상인 18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신부 나이가 더 많은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 되던 해에는 학초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꼭두 새벽에 인근 고을인 안동 진영에 있는 나졸들이 들이닥쳐 학초의 아버지를 묶어서 데려갔습니다. 다음 회는 진영에 잡혀간 아비를 구하기 위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은 무엇이고 14살의 어린 소년이 어떻게 아비를 구해내는지를 진행하겠습니다.